안녕하십니까, 우짜입니다. 2026년 5월 12일 아침까지 확인한 세상 돌아가는 얘기입니다. 그럼 뉴스 보시죠. 삼성전자 총파업 운명의 날, 노사 오늘 마지막 사후 조정이다. 정부 주재의 2차 회의 조정 결렬되면 삼성전자 창립 이래 두 번째 파업 가능성. 원래 파업이나 노조 이런 게 삼성하고는 안 맞는데 뭐 이제 세월이 바뀌다 보니까 이래 됐죠. 오늘도 뭐 기름 관련 얘기를 해야 되니까 뭐 간단하게 코멘트합니다. 파업 가나? 예. 예, 김경수 경남을 제2의 수도권 청년이 머무르는 곳으로. 에이구, 참. 김경수를 같은 김경수를 갖다 다시 내보낸다는 것 자체도요 코미디입니다. 코미디. 예, 코미디입니다. 에이구, 이거 뭐 간단하게 뭐 한 명 더 보고. 예, 박한수 4년간 검증된 도정 운영 능력으로 경남 대도약 뭐 대도약 될는지는 모르겠고. 어, 예, 부산 경남 통합자치단체장 선출 목표 이행 속도전 불필요. 예, 흐트러진 과거 도정. 이거는 뭐 보나마나 김경수 얘기하는 거고. 하여간에 간단하게 코멘트 하면요. 경남지사의 경우에는요. 여론조사에서 오차범위고 나발이고요. 박완수가 앞서는 거로 나오면 뭐 여론조사 결과는 뭐 대부분 뭐 관심 있는 분들 아시고 계실 겁니다. 하여간에 여론조사에서 오차범위고 나발이고 박완수가 앞서는 거로 나오죠. 예, 그러면 박완수 승리 확정이라고 봅니다. 넘어가고요. 네, 오세훈, 정원호, 양자 토론 피하지 말고 나와라. 압박 공세. 에이구, 이게 드디어 나오네. 31년 전 경찰 폭행 박경물 공개. 에, 드디어 뭐 안 나올 줄 알았는데 역시나 선거판 되니까 다 나오네. 옛날에 가지고 저 주먹 좀 흔들었죠. 예. 뭐 하여간 뭐 다 이쪽이 뭐 좌칭 진보 쪽이 보면 옛날에 뭐 전력이 다 하나씩 있으니까 어째 그래 안 나오나 했다 그래가지고 역시나 선거판 되니까 나오네. 이것도 간단히 고민합니다. 박원순 시즌2만 팔아도 웃자가 보기에는 오세훈이한테 유리한데, 이 경찰관 폭행, 그리고 공무집행 방해건도 있죠. 그것까지 다 덜쳤다. 예, 그렇게 얘기합니다. 넘어가고요. 자, 웃자가 해가지고, 윤석열이 탄핵 당했을 때, 탄핵이 아니라 자폭제 했을 때 가지고 조중동 얘기를 하면 했는데, 간만에 조중동 얘기를 합니다. 왜 이 조중동 얘기를 하냐? 웃자 동네 주유소 하나 문 닫았습니다. 예? 한 열흘 보름 전에 가지고 갑자기 문 닫더라고요. 이거 최고 가격제하고 관련 있는 거 아니야? 이래 딱 생각했는데 뉴스 모음을 그러니까 저 구글에서 주유소 문 닫은 주유소 한번 찾아보니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고 딱 조선일보 여기 딱 하나 나오더라고. 그래서 이거 소개합니다. 뭐 우짜가 뭐 조선일보 팬이고 이래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여간에 이거 우리 우짜 동네에 그 저거 주유소 하나가 있었는데 거기가 세차 같은 거를 갖다가 막 잘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가는 곳인데 갑자기 문 닫았습니다. 예, 그래서 우짜 소개합니다. 예, 정부의 최고 가격제가 시행돼 두 달 사이 전국 영업 주유소가 60곳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기간 감소폭 14곳이었는데 그것의 4배가 넘는다. 끝내주죠. 예, 가격 안정 기조 속에 대형 정유사 직영 주유소는 뭐 어떤 게 있는지 다 아실 거고요. 가격 경쟁에서 밀린 자영 주유소들이 잇따라 문을 닫는 부작용이 현실화되고 있다. 나중에 심각한 거로 돌아옵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요. 물 기름 넣으려 해가지고 멀리 가야 되고 그리고 직영 쪽에서 해가지고 시장에 대한 통제권이 강화되면은요 가지고 놀겠죠 당연히. 예, 그래 됩니다. 전국 주유소수는 13,000개 해가지고 2010년에 정점을 찍은 후에 꾸준히 줄어서 지난해 말 2025년 말에 1489개까지 감소했지만 지난 두 달간 감소 속도는 이례적으로 빨랐다. 예, 직영자영 주유소 간 역전된 가격 구조. 이거 누구 만든 겁니까? 예, 최고 가격제지요. 최고 가격제. 나 이재명 정권에서 만든 거다. 관련 숫자 계속 말씀드리죠. 중국은 이미 선제적으로 수요 감소 또는 수요 파괴를 갖다가 유도해가지고 자꾸 걸리냐. 예, 그래가지고 지금은 오히려 해가지고 우리가 물건이 많이 남아있다고 지금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중국이 어떻게 지금 장난을 치고 있는지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하여간에 중국은 우리가 이제 그 쟁여놓은 게 많이 남아있다고 해가지고 지금 트럼프하고 회담을 앞두고 해가지고 일부러 보여주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뭐 슬쩍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도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위성 사진으로 판독을 하거든요. 그냥 위성 사진으로 저 기름 탱크 지금 얼마나 차 있는지를 갖다가 확인하는데 그걸 갖다가
좀 그 중국에서 장난을 좀 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편차가 그러니까 많이 나잖아요. 중국은 12억 배럴에서 15억 배럴까지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데 그래 차이 나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중국이 장난을 치기 때문에. 아이고 또 이것도 3,000% 빠지다. 이거네. 예. 업계 관계자는 정유사들이 직영 가격을 급격히 낮추자 임대료 인건비 부담이 큰 자영주소들이 버티기 힘들게 되었다. 당연한 소리죠, 이거는. 자, 이게 핵심 아닙니까? 자, 이게 핵심입니다. 장태훈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는 공급 취약 지역의 소형 주유소까지 급격히 사라지면 국민 불편이 커지고 독과점에 따른 가격 인상도 우려된다. 핵심입니다, 저게. 예, 다 나왔네. 자, 이래 돼 있네. 직영은 자영. 직영이 아무래도 싸지 뭐 안 싸겠어요? 당연히 바로 땡겨서 하는데. 요것도 간단하게 코멘트합니다. 공산주의식 가격 통제. 우짜가 뭐 여러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공산주의냐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공산주의식 가격 통제 때문에 석유 최고 가격제 2달 동안 주유소 60곳이 문 닫고 평소 대비해서 4배 이상 빠른 속도로 문 닫고 문 닫는 속도도 빨라졌다 이러는데 이거 뭐 비극적인 일이지만 이미 예상된 결과입니다. 우측 쪽으로 예상된 결과고요. 다음에 예상되는 건 뭐가 되겠습니까? 이제 물건을 넣으러 가야 되는데 주유소들이 문을 닫으면 어떻겠어요? 접근성도 떨어지겠죠. 그리고 휘발유 부족 사태라고 우측 쪽으로 예상을 해봅니다. 가격 통제요. 우자가 우크라이나전 관련해서 러시아 그러니까 유럽연합이 러시아산 에너지 원유하고 천연가스에 대한 가격 상한제 캡 씌우는 거 아무짝에 효과가 없었다고 계속 얘기했습니다. 이거를 우리나라에서 이 짓을 취하고 자빠진 거예요. 정말 걔는 밥 말아 먹은 짓입니다. 비쌀 땐 비싸게 팔고 사람들이 수요를 줄이게 유도를 하는 게 그게 정부가 할 짓이에요. 욕먹기 처 싫어가지고 선거 앞두고 선거 어찌 몇 먹기라고 이 짓거리를 하는 거 그걸로 처먹은 겁니다. 계속 얘기한 겁니다. 넘어가서 금덩이 보시면 0.40% 해가지고 상승해서 1온스에 4,734.64달러가 됐습니다. 예, 뭐 하여간에 좀 움직이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반드시 염두에 놓고 두셔야 되는 거. 그러니까 그 고려하셔야 되는 게 뭡니까? 수요 파괴 이벤트는 일단 예정이 되어 있다는 거. 이거는 분명히 아셔야 되겠습니다. 좀 이따가 저 인도 관련 얘기도 할 건데 하여간 수요 파괴 오면은 이것도 좀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 이거는 알고 계셔야 되고 미리 예정된 이벤트라는 거는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고려하셔야 됩니다. 이제 넘어가가지고요. 자, 은덩이 보시면 어이구 많이 올랐네. 예, 7.37% 상승해서 1온스에 86.10달러가 됐습니다. 예, 이러면서 지난 2개월 내 최고치로 올라갔죠? 예, 올라갔습니다. 이미 한번 코멘트 했다시피 다음에 스타트를 끊는 거, 랠리 스타트를 끊는 거는 아무래도 은덩이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점점 갈수록 해가지고 커지고 있습니다. 커지고 있는데 이것도 그 수요 파괴 이거는 분명히 고려하셔야 된다는 거. 지금 아직까지 글로벌하게 수요 파괴 이벤트가 벌어지지 않았죠. 예, 그러니까 이것도 한 번은 좀 빠질 거라는 거. 이거는 일단 고려는 하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넘어가고요. 자, 브렌트 보시면 2.94%. 이건 뭐 다시 분이 많이 쌈박질하니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오른 거죠. 그래서 2.94% 상승해서 1배럴에 104.27달러가 됩니다. 참 어지간히도 통제 잘하고 앉아있다. 예, 현물 가격이 조금 내려갔어요. 지금 현재 현물 가격이 좀 내려갔고 이걸 뭐 전문용어로 백워데이션 해가지고 뭐 그게 좀 역대 최대였다가 지금 좀 줄어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뭐 내일이나 모레는 해야겠구나. 하여간에 백워데이션이 극심했습니다. 역대 최대였는데 그게 조금 줄어들면서 현물 가격이 좀 내려가긴 내려갔습니다. 내려갔는데 이거는 아니에요. 예, 이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브렌트유 말씀드렸으니까 서부 텍사스유 말씀드리면 3.04% 상승해서 1배럴에 98.21달러가 됐고요. 5만 7월 물은 3.38% 상승해서 1배럴에 101.32달러가 됐습니다. 간만에 싸운다 해가지고 올라갔다 이게 됩니다. 52평선은 잘 올라가고 있고요. 예, 200이평선도 잘 턴해가지고 잘 올라가고 있고요. 네, 넘어가고요. 달러 인덱스 보시면 뭐 변화가 없네요. 0.03% 찔끔 뭐 그냥 변화가 없다고 보면 되죠. 97.934 예, 이렇게 됩니다. 90.934 예, 하여간에 잘 맞춘다. 라인을 참 잘 맞춘다. 라인을 참 잘 맞추고 있다. 얘기 되고요. 예, 이게 떨어질런지 안 떨어질는지 궁금한데 52평선이 다시 떨어질런지 그리고 200평선이 다시 또 내려갈런지 궁금한데 일단은 와리가리 중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지켜봐야겠죠. 예, 그래가지고 말씀드리고
자, 우리나라 원화입니다. 이게 왜 이러는지 모르겠네. 예, 어제 해가지고 장중에 올랐다는 소리는 이 장중에 쭉 올라가잖아요. 쭉 올라갔다는 소리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 팔고 나갔다는 소리가 되는데 뭐 우리나라 코스피나 이런 쪽은 뭐 관심이 없어가지고 뭐 잘 모릅니다만 이거 환율 차트만 보면 외국인들이 팔고 나갔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마침 뭐 원화 환율도 괜찮았다 하니까 뭐 괜찮다 말하기도 참 그렇다 진짜. 하여간에 1461원에서 쭉 올라가지고 1476원까지 올라갔었네요. 우자가 캡처하는 6시 55분 기준 1배럴에 1배럴란다. 0.93% 많이 올라서 1달러에 1475.67원이 됐습니다. 변동성 끝내주네요. 예, 넘어가고요. 자, 우리나라 해가지고 코스피하고 뭐 이런 거 얘기 나왔으니까 간단하게 우자가 정말로 이상한 시대의 기괴한 차트라고 해가지고 제목 붙여가지고 잠깐 소개해드립니다.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 이거 알죠? 예, 그런 거.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가 증가하는데 잘 보세요. 이 빨간 게 뭡니까? 이거 달러 저 우리나라 원화 가치잖아요. 원화 가치도 똑같이 똥값이 되고 있습니다. 예? 사상 최저 수준으로 우리나라 원화값이 똥값이 되겠습니다. 좀 웃기지 않아요? 예? 경상수지는 계속해서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데 예? 원화 가치가 좋아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더 똥값이 되고 있다. 정말 이상한 시대에 기괴한 차트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넘어가가지고 예. 오늘도 저 이란전 해가 관련해서 모디가 뭐 항복 선언 나오고 그랬으니까 항복이라는 게 딱히 없습니다. 에너지 전제 지금 수요 파괴 선언했으니까 해가지고 그것도 말씀드려야 되니까 빨리 넘기죠. 요거는 어제 해가지고 또 3년 만기 한국 국채 옥션이 있었습니다. 근데 역시 뭐 여전히 해가지고 우리가 요 포인트 찍었잖아요. 4월 1일 예, 요때 해가지고 세계 국채 지수 편입되면서 돈 들어왔다고 좋아했는데 쭉 내려갔다가 4월 해가지고 중순되면서부터 바닥 찍고 다시 올라가서 원위치 했다. 이게 되겠죠. 예, 어제 3년 만기 국채 옥션이 있었는데 역시나 잘 안 팔려서 지난 세션 때 3.450%인데 3.583%로 상승했습니다. 우자가 어제 캡처하는 시간에는 3.608%로 더 올라가 버렸고요. 3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었습니다. 옥션 인기가 없었다 이 말이 되겠죠. 넘어가가지고요. 그렇게 빚을 갖다 쳐 만들고 앉아 있고 돈 쳐 뿌리고 빚 땡겨가지고 돈 뿌리고 이짓하고 자빠진데 국채 수익률이 좋아지겠어요? 안 좋아지지. 자, 엔화 보시죠. 엔화는 0.27%. 뭐 우리나라 원화번호는 괜찮습니다만 달러 인덱스가 거의 안 움직였는데 여기도 0.27%나 싸졌다. 1달러에 157.147엔이 됐습니다. 157.267. 뭐 트렌드는 분명히 보이죠. 계속해서 역시나 또 160엔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넘어가고요. 자, 이건 해가지고 베나커 세미컨덕터 ETF라고 하는 것인데 해가지고 우자가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뭐 소제목이 뭐냐 하면은 반도체 ETF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주간 자금 유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죠. 5월 7일로 끝나죠. 물론 차트는 잘 올라갑니다. 5월 7일로 끝나는 주, 그러니까 5거래일 동안, 그 주에 5거래일 동안, 벤에크 팩터스, 세미컨덕터 ETF, 줄여서 SMHETF라고 한대요. 여기에서 23억 달러가 빠져나가면서 5거래일 동안 14년 역사상 최대 규모의 주간 자금 유출이 있었습니다. 차트는 잘 올라가죠. 근데 돈은 빠져나갔다는 거. 바로 전주에 뭔 일이 있었냐? 15억 달러라는 역대 세 번째로 큰 주간 자금 유입이 있었는데 바로 다음 주 그러니까 5월 그러니까 둘째 주가 되겠죠. 지난주니까. 전 둘째 주 맞나? 하여간에 그래가지고 주간 자금 유입이 있다가 바로 그 다음 주에 가지고 14년 역사상 이 ETF 14년 역사상 최대 규모의 주간 자금 유출이 해가지고 5월 7일로 끝나는 주 그 주에 5거래일 동안 있었습니다. 즉 2주 만에 자금이 쏟아져 들어왔다가 한꺼번에 빠져나갔다는 소린데 이거 뭐 일반적인 트레이딩 하는 거는 아니라고 봐야겠죠. 자, 지금부터 해가지고 좀 더 거슬러 올라와서 우자가 5월달 그 말씀드렸는데 4월에 이거 베네커 세미컨덕터 ETF 여기에 해가지고 또 요거 하나만 있냐 또 하나 더 있습니다. iShares 세미컨덕터 ETF라고 있는데 줄여서 SOXX 요거 요 두 개에 47억 달러라는 역대 최대 규모의
기록적인 자금 유입이 또 4월에 있었습니다. 4월에. 그런데 바로 또 이어가지고 89억 달러가 빠져나왔고요. 보시면 대충 뭐 분위기가 갖다가 아시겠죠? 차익 실현을 했다 이가 되겠죠. 그리고 레버리지 3배짜리 반도체 ETF가 있습니다. 다이렉션 데일리 세미컨덕터 불 3X ETF 줄여서 SOXL이라고 하는데 이거 레버리지 3배짜리 반도체 ETF의 경우는 5주 연속 순매도를 기록했는데요. 투자자들이 급등세 이후 차익 실현에 나서고 있다고 충분히 분석이 됩니다. 자, 넘어가고요. 네, 이거는 중국의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의 CPI 인플레이션이라고 PPI 생산자 물가지수 해가지고 발표됐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제목은 중국 디플레이션 탈출 해가지고 말씀드리죠. 중국 CPI 인플레이션율이 YOY 작년 동월 대비해서 3월에 1%인데 4월에 1.2% 요거로 상승하면서 예상치가 0.8%였는데 이거를 상회했습니다. 예상치 상회했고요. 이 3월보다도 또 0.2%더 높아졌고요. 비식품 물가 상승률이 3월에 1.2%인데 4월에 1.8%로 상승했습니다. 요거 왜 그렇게 상승했겠습니까? 에너지 가격 상승과 중동 분쟁, 이란전 장기화에 따른 공급망 차질 속에 운송비가 크게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식품 물가 상승률이 4월에 1.8%로 더 많이 올랐는데 참고로 운송비의 경우에는 3월에 0.9%인데 4월에 무려 4.6%로 껑충 올라갔습니다. 중국의 운송비. 다만 주택 물가의 경우 3월과 같이 4월에도 마이너스 0.2%를 유지했고요. 식품 물가는 중국의 돼지고기, 신선 채소, 과일 가격 하락으로 인해 3월에 0.3%인데 2026년 올해 1월 이후 처음으로 4월에 오히려 마이너스 1.6%로 하락했습니다. 식품 물가가. 그리고 중국의 CPI 인플레이션의 전월 대비 값은 어떻게 하느냐. 3월에 0.7%인데 3월에 마이너스 0.7%인데 4월에 0.3%로 상승하면서 그러니까 네거티브 영역에다가 포지티브 영역으로 돌아섰대 그죠. 그러면서 시장 예상치가 마이너스 0.1%였는데 이것도 정반대로 났습니다. 이거는 YOY 값만 나와 있고요. MOM으로 하면은 저 3월에 마이너스 0.7%인데 4월에 0.3%로 상승했습니다. 한편 PPI 오렌지색이죠. PPI 쭉 되어 있습니다. 마이너스에 잠겨 있다가 쭉 올라갑니다. 중국의 PPI 생산자 물가지수는 YOY 작년 동월 대비해서 3월에 0.5%에서 4월에 무려 2.8% 이걸로 폭등하면서 시장 예상치가 1.5%인데 이것도 크게 상회했습니다. 2개월 연속 상승에다가 2022년 7월 이후 가장 빠른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과잉 생산 능력을 줄이고 치열한 가격 경쟁을 억제하려는 중국 당국의 노력이 PPI 상승에 어느 정도 기여했다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물론 가장 큰 이유는 뭐가 되겠습니까? 이란전이 되겠지요. 자, PPI 생산자 물가지수 이거 MOM 전월 대비값은 어떻게 된다? 4월에 1.7%로 나오면서 2021년 10월 이후 가장 빠른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자, 이러면은 디플레이션 귀신에서 벗어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물론 주택시장, 중국의 주택시장은 뭐 기대 불망이라 보면 되고요. 하여간 단 소비자 가격 하락폭이 완화되는 동안 생산 원가 상승률이 3월에 1.0%에서 4월에 3.8%로 껑충 튀었고요. 그리고 광업 역시 2.0%에서 4월에 10.8%로 껑충 뛰었고요. 원자재 역시 1.1%인데 4월에 7.1%로 껑충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소비재 가격 하락폭이 완화되는 동안 생산 원가 상승률이 정말로 껑충 뛰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우짜가 한 달 전 좀 넘었네. 4월 8일 뉴스 모음에서 코멘트한 것처럼 중국에게 현재 필요한 것은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인데 지금 돌아가는 꼴은 뭡니까?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 쪽으로 해가지고 점점 무게가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넘어가가지고 오늘은 중국 데이터가 많습니다. 자, 이거는 또 중국의 자동차 판매 또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중국 자동차 제조업체 CAAM 제 데이터에 따르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중국 자동차 판매는 YOY 작년 동월 대비해서 3월에 마이너스 0.6%에서 4월에
마이너스 2.5%로 더 감소하면서 대수로는 283만 4천 대 판매를 기록했고요. 5개월 연속 해가지고 판매량이 감소하고 있는 중입니다. 1월부터 4월까지, 그러니까 YTD죠. year to date. 1월부터 4월까지 누적해서 자동차 판매량은 YOY 작년 동기간 대비 마이너스 4.8% 감소하면서 2025년 동기간, 그러니까 1월부터 4월까지 여기 대비해서 10.8%가 2025년 1월부터 4월까지가 10.8% 증가했는데, 이거와 반대로 올해는 1월부터 4월까지 기간에 마이너스 4.8% 감소하면서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중국이 내세우는 전기차 NEV 전기차 판매량은 3월에 1.2%에서 4월에 9.7%로 상승하면서 가속도가 붙기는 붙었습니다. 하지만 전기차 판매량 역시 1월부터 4월까지 누적으로 계산하면 0.1% 소폭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게 되겠습니다. 뭐 그렇죠. 예, 좀 뭐 중국 뭐 자동차 업계도 좀 그렇습니다. 뭐 차트만 봐도 쭉쭉. 근데 여기 높이가 해가지고 별로 좀 그렇죠. 저 초회하고 조금 비교하면은 높이가 많이 떨어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쪽 데이터는 항상 이렇게 나옵니다. 1월부터 12월, 1월부터 12월, 1월부터 12월 이래 나오니까 좀 보기가 깝깝해요. 하여간에 자동차 판매가 예상보다 못하다 이 소리가 되겠습니다. 중국에. 자, 넘어가가지고요. 자, 이거는 또 중국의 원유 수입이 2년 내 최저로 떨어졌다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죠. 쭉 떨어지죠. 예. 중국의 원유 및 콘덴세이트 수입량이 4월에 하루 평균 820만 배럴로 MOM 전월 대비해서 무려 마이너스 20% 급감하면서 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란 전 이전 중국의 이 원유 및 콘덴세이트 수입량은요, 하루 평균 1170만 배럴이었는데, 이거 대비로 하면 마이너스 30% 또는 물량으로 계산하면 하루 평균 350만 배럴이 감소한 것으로, 이 350만 배럴이면요, 하루 평균 350만 배럴이면 일본의 하루 평균 석유 소비량하고 맞먹고요. 현재 그 아랍에미리트 푸자이라 항을 통해서 공급되는 물량의 한 두 배 정도, 이 정도에 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물량이다는 소리죠. 수입 감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국내 재고가 크게 줄지 않은 것으로 일단은 분석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한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하여간 중국이 장난을 잘 치고 있어요. 하여간에 수입 감소, 그 원유 콘덴세이트 감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재고, 국내 재고가 크게 줄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는데,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우자가 3월부터 말씀드렸잖아요. 중국은 아예 수출 통제 들어갔다고. 중국 내 석유 수요가 선제적인 수요 감소 또는 수요 파괴로 인해 상당히 미리 낮아졌다는 걸 시사합니다. 국내 재고가 줄지 않았던 거. 중국의 수입 감소 덕분에 더 많은 원유가 이 글로벌 시장에 공급되면서 국제 유가를 억제하는 효과를 낳고 있습니다. 우짜겐 쪽으로 감상을 갖다가 얘기해 들어보면 중국의 이 짓을 통해서 우짜가 이거 벌써 3월부터 계속 얘기했습니다. 3월부터 뭐라고? 선제적으로 정말 정책을 갖다가 운영하고 국가를 책임지고 있는 그런 당국자라면 눈치 보고 이 짓 하고 이럴 때가 아니고 선제적으로 다음을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다음을. 그러니까 수요 파괴 또는 수요 감소를 갖다가 정책 차원에서 해가지고 유도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면서, 사실 까놓고 얘기해서 지금 중국이 제일 잘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코멘트를 갖다가 요약해보면, 쌀 때 사고 기름값이 쌀 때 사가지고 쟁여놓고 비쌀 때는 안 산다. 이 가장 기본적인 경제 상식을 갖다가 몸소 실천하고 있다. 누가? 중국이 그러고 있다. 해가지고 평가를 해봅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이것도 해가지고 또 중국 얘기입니다. 오늘은 뭐 중국 얘기가 엄청 많습니다. 자, 중국의 백금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라는 해가지고 소제목으로 말씀드리죠. 선전 외신 귀금속 유환 회사에 있는 왕옌후이에 따르면 많은 투기꾼과 금속 재련 업체들이 런던 현물 시장과 중국 국내 거래소 간 가격 차이를 활용하기 위해 포지션 청산 대신 실물 백금 인도를 선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다가 해가지고 중국 당국이 또 뭐하고 있습니까? 중국 당국에서는 계속해서 백금 수출 제한 조치를 지금 계속하고 있죠. 이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요? 글로벌 백금, 플래티넘 공급이 더 경색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자연스러운 계산이 나옵니다.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산업용으로도 사용되는 이 백금, 백금이 어디로 많이 사용됩니까? 자동차 뒤에 배기관 나오는데 해가지고 소음기 쪽에 보면요, 그 이 백금 같은 거 갖다 발라가지고
그 뭐 여러 가지 그 저 안 좋은 거 그걸 갖다가 걸러내는데 또 이 백금이 사용됩니다. 이 자동차 쪽에 관심 있는 분들은 다 아실 건데 하여튼 소음기 쪽에 그 있습니다. 뒤에 들여다보시면 저 뭐 무슨 박스처럼 되어 있는 게 붙어 있어요. 하여튼 거기 들어갑니다. 또 너무 늘어지는데. 하여튼 산업용으로 사용되는 백금 가격은 지난 1년 동안 2배 이상 상승했습니다. 근데 중국에서 백금 수요가 급증하고 중국 당국에서 백금 수출을 그 제한을 조치를 갖다 취했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잘 갈 거다 이런 예상을 할 수 있겠죠. 예, 이래 되겠습니다. 더 넘어가고요. 이거는 해가지고 또 뭐 차트는 항상 블룸버그 차트가 보기 좋으니까 이걸 씁니다. 쓰는데 뭐 베트남, 네, 베트남이 시꺼먼 거고요. 베트남이 시꺼먼 거고 그리고 태국, 예, 태국이 가지고 이래 그나마 물가가 아주 해가지고 거의 뭐 디플레이션 수준이었는데 해가지고 0% 위로 갑자기 튀고 있고요. 그 문제의 비상사태 선언을 갖다가 벌써 3월 달에 했던 필리핀은 미친 듯이 쳐올라가고 있고요. 한국이 낑겨 있습니다. 한국이 요래 가지고 고개를 들고 있고 그 인도 데이터는요. 참 그래요. 이게 3월 데이터입니다. 3월 데이터. 여기 있잖아요. 여기 3월 데이터. 하여간에 인도 쪽은 데이터가 좀 그래요. 근데 소제목으로 아시아 인플레이션이 상승 중이다 해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아시아 지역 대부분에서 운송, 물류, 그리고 공공요금 상승으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수년 만에 최고치를 갖다가 지금 현재 기록 중이고 기록할 것으로 앞으로 갱신할 것이 뭐 거의 확정입니다. 특히 필리핀, 여기 이제 필리핀 인플레이션은 7%를 갖다가 돌파했고 이 차트에는 안 나오지만 파키스탄 인플레이션은 11%를 돌파했습니다. 올해 2026년 해가지고 기상학자들이 이미 예고했죠. 엘니뇨 현상으로 인해서 더욱 건조하고 더운 날씨가 예상됨에 따라 인플레이션 압력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는데요. 아시아 이머징 국가들의 경우 소비자 물가 바스켓에서 식료품이 차지하는 비율이 40에서 50%에 달하기 때문에 가격 충격과 실질 소득 감소에 매우 취약합니다. 관련해서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의 경제학자 애덤 아흐마드 3단은 아시아 식료품 인플레이션은 2026년 올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뭐 이런 말은 웃자도 하겠다.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지정학적 위험, 비료 시장 혼란, 기후 불확실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향후 몇 분기 동안 전반적인 식량 물가 상승 위험이 높은 수준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가지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인플레이션 계속 간다 이 말이 되겠죠. 자 넘어가가지고요. 자, 이거는 이란전 72일차 해가지고 요약해서 말씀드립니다. 3월 말부터 5월 초까지 일본의 전략 비축유 방출 속도가 하루 평균 150만 배럴이 되면서 이란전 이후 미국의 최고 방출 속도가 얼마냐면 5월 첫째 주에 하루 평균 120만 배럴이었는데 일본의 전략 비축유 방출 속도가 미국을 갖다가 넘어섰습니다. 미국이 가장 많이 방출한 게 하루 평균 120만 배럴인데 일본이 지금 현재 150만 배럴, 하루 평균 150만 배럴 평균으로 친 겁니다. 평균 이것도 평균 하루 평균 150만 배럴씩 가지고 전략 비축유를 방출하면서 미국을 제끼고 거의 사실상 1등이라 보면 되겠죠. 네, 그래 가장 많이 전략 비축유를 방출하고 있다. 이게 됩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이거는 BBC 가지고 어제,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어떻게 되는 거냐? 우리 시간으로 어제 저녁쯤이라 하면 되겠네. 하여튼 어제 저녁에서 모디가 방송 등에 나와서 국민들한테 대국민 이거 얘기를 했습니다. 권고로 해야 되나? 하여튼 국민들한테 가지고 좀 이래 해주세요 해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요걸 갖다가 자 요약해서 말씀드립니다. 모디는 14억 인도 국민들에게 연료 소비, 여행, 구매, 금 사는 거, 그리고 식용유 소비를 줄여달라고 정중히 요청했다. 뭐 이래 하면 되겠네. 요청했고요. 모디가 발표한 내용 중 중요한 것만 우자가 열거해서 말씀드려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연료 소비를 줄이기 위해 재택근무 및 온라인 회의를 활용해야 된다. 이거 필리핀에서 나왔던 소리죠? 예, 필리핀에서 나왔던 소리인데 대충 한 달 보름 뒤에 이제 인도에서 이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연료 소비를 줄이기 위해 재택근무 및 온라인 회의 활용하자. 두 번째, 대중교통 이용 및 카풀을 권장한다. 세 번째, 최소 1년간 불필요한 해외여행을 자제해달라.
예, 다 의미심장합니다. 자, 네 번째, 식용유 소비량을 줄여달라. 다섯 번째, 농부들, 인도 농부들에게는 비료 사용량을 최대 50% 줄여달라. 이거는 상당히 심각한 얘기죠. 예, 그 식량 위기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상당히 심각합니다. 근데 모디가 이렇게 얘기 안 해도요. 이미 우자가 이것도 한번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이미 그 비료값이 비싸서 비료를 갖다 투입을 거의 못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지금 동남아 쪽에 있는 농부들의 경우는요. 자, 이거 넘어가고. 자, 여섯 번째. 현재 상황에서는 외환 보유에 특히 그러니까 외환 보유액이지요. 외환 보유액에 특히 중점을 둬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참고로 인도가 수입하는 모든 원유는 달러 기준으로 결제되는 가운데 훨씬 더 높은 가격, 그러니까 현물 같은 거 땡겨야 될 거 아니에요. 현물 가격은 훨씬 높으니까, 종이 선물 가격보다 훨씬 높으니까, 달러 기준으로 훨씬 더 높은 가격에 현재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외환 보유액을 급속도로 고갈시키고 있습니다. 인도의 그 외환 보유액을. 참고로 인도의 외환 보유액은 2월 27일, 그러니까 전쟁 터지기 전에 나왔던 발표가 7,280억 달러였습니다. 인도의 외환 보유액이. 그런데 5월 1일에 발표된 내용에서는 6,910억 달러로 줄었습니다. 즉, 두 달 사이에 인도의 외환 보유액이 마이너스 370억 달러 줄었다는 소리가 되죠. 총평을 해보면 인도도 이제 사실상 비상사태 선언하고요. 수요 감소 또는 수요 파괴에 공식적으로 들어갔다. 이게 모디가 나와서 대국민 방송했는 그 내용을 보면은 결론이 그렇게 나온다. 이게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이거 해가지고, 이거 너무 귀한데. 네, 뭐, 똑같이 가지고 블룸버그 차트입니다만, 해가지고 JP모건에서 나온 데이터고요. JP모건에서 해가지고 데이터 나온 걸 갖다가 블룸버그에서 해가지고 요약을 한 건데, 해가지고 좀 말씀드립니다. 이거 상당히 이 걱정스러운 어마어마한 경고 내용입니다. 보시면 완전히 떡락하고 자빠졌죠? 네, 보시면. 하여간 전 세계 석유 재고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쭉 미친 듯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현재의 분쟁, 그러니까 이란전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2026년 6월 이거죠. 6월. 근데 오퍼레이셔널 스트레스 레벨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6년 6월에 운영상 스트레스 수준인 76억 배럴까지 재고가 감소하고 그리고 2026년 올해 9월에 뭡니까? 오퍼레이셔널 플로 레벨. 그러니까 이게 뭐죠?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뭐 운영상 하한선이라면 되겠지. 우리나라 말로 하면 운영상 하한선인데 요 보면 설명이 또 친절하게 붙어 있습니다. 미니멈 레벨 리퀘어는 이렇게 파이프라인 펑셔널. 그러니까 파이프라인이 가동하고 예, 정유소들이 그 가동하는 데 있어서 요구되는 최소 값이다 이 소리죠. 예, 최소 값이 얼마다? 이 68억 배럴이다 이게 됩니다. 근데 이걸 9월 달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JP모건의 이제 데이터 분석입니다. 자, 원인은 뭡니까? 당연히 이란전으로 인해 글로벌 석유 공급량 중 JP모건 데이터에 따르면 7.5%에 달하는 대규모 공급 차질이 발생했기 때문이죠. 우자가 계속 얘기하지만 우한폐렴 시즌2에다가 그 반복에다가 우한폐렴보다 훨씬 더 큰 충격입니다. 이거 계속해서 우자가 벌써 지금 언제부터입니까? 지금 2월 그러니까 3월부터 해서 지금 지겹게 달수로만 석 달째 지금 지겹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분명히 그 고려하셔야 됩니다. 지금 해가지고 전부 다 각 국가별로 가지고 구라를 치고 쇼를 하고 데이터 마사지하고 이러지만 인도도 좀 전에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엔 손들잖아요. 비상사태 선언, 살짝 비상사태 선언하고 수요 파괴에 들어갔는데 이런 것처럼 지금 우한폐렴보다 훨씬 더 큰 충격입니다. 우자가 좀 이걸 갖다가 좀 더 해가지고 우자 나름대로 해가지고 볼테사 데이터를 가지고 좀 더 표를 만들어서 보여드리죠. 이건 또 왜 이리 작아? 네, 볼테사 데이터 해가지고 우자가 또 말씀드립니다. 재고량입니다. 재고량 해가지고 말씀드립니다. 5월 8일 기준입니다. 5월 8일로 끝나는 주 기준 7일 이상 해상에 정박해 있는, 바다에 정박해 있는, 그러니까 어디 움직이지 않고 정박해 있는 거라는 소리죠. 부유식 저장고가 뭡니까? 유조선이죠, 유조선. 유조선에 있는 원유량, 이 재고가 1억 307만 배럴로 5월 7일, 그러니까 일주일 전에 얼마였다? 1억 5,456만 배럴이었습니다. 근데 어마어마하게 줄었죠. 1억 5,456만 배럴이었는데 꼴랑 1억 370만 배럴까지 줄었다. 이 말은 뭡니까? 일주일 사이에 무려 마이너스 33%나 그 유조선에 실려있던 물건이
쫄아들었다 이게 됩니다. 지역별로 보시면 이거 보시면 예. 아시아 태평양 기억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 WOW 그러니까 전주 대비죠. 전주 대비해서 마이너스 4.4% 감소한 4,433만 배럴이 되고요. 중동의 경우에는 전주 대비 무려 67.0% 폭감한 2,306만 배럴이 되고요. 서아프리카 여기는 마이너스 0.1% 감소 뭐 미미합니다. 여기는 재고량이 얼마 된다? 537만 배럴이고요. 유럽의 경우 마이너스 5.1% 해가지고 감소해가지고 477만 배럴이 되고요. 미국, 멕시코만 여기는 마이너스 52.0%. 우자가 말씀드렸죠. 미국에 다 달게 들어가지고 벌벌벌 다 뜯어먹고 앉아있다고. 여기 마이너스 52.0%나 폭감하면서 277만 배럴로 확 줄었고요. 그리고 북해 쪽은 유일하게 늘어났습니다. 172%나 늘어났는데 양이 얼마 안 됩니다. 200만 배럴이 된다. 이게 됩니다. 즉, 요 멕시코만, 미국 멕시코만의 경우에는 요거 마이너스 52.0% 나는데 2026년 1월 이후 최저고요. 북해 거는 많이 늘어났지만 재고가 너무 작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서 좀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요 차트로 넘어가죠. 네, 차트로 해가지고 넘어가서 좀 더 얘기해보면 JP 모건 차트의 경우에는 무시무시한 경고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JP 모건의 타임라인에 지금 보면은 어떤 걸 갖다가 예상할 수 있다? 2026년 2월에 해가지고 이란전에 발생하고 그에 따른 공급 차질이 발생했죠. 그리고 6월이 되면 어땠습니까? 재고가 76억 배럴로 운영상 스트레스 수준에 도달한다고 해가지고 예상되었고요. 그리고 9월에는 재고가 68억 배럴로 줄어들면서 운영상 하한선 플로어 레벨 하한선에 도달한다는 JP모건의 이 계산인데 이는 뭡니까? 운영상 하한선이라는 건 뭡니까? 이게 설명이 나와 있다시피 파이프라인이 돌아가는데 필요한 압력을 유지하고 정유시설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최소 재고량입니다. 68억 배럴 밑으로 떨어지면 뭔 일이 생기냐? 또 이것도 말씀드릴 수 있겠죠? 예, JP모건에서 그 얘기는 안 했는데 우자가 또 말씀드려보면 68억 배럴 밑으로 떨어지면 정유시설은 스탑되고요. 공장 운영을 갖다가 멈춰야 되고 파이프라인은 어떻게 됐습니까? 압력을 유지해야 되는데 압력을 갖다 유지 못하기 때문에 압력 손실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파이프라인이 안 돌아가겠죠. 예,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연료 공급 중단 같은 심각한 문제가 터집니다. 이때부터는요, 이름 혹시라도 그런 68억 배럴 밑으로 떨어진다. 이러면 그때는 유가가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규모의 물리적 인프라 붕괴에 들어가게 됩니다. 시장에서는 아직도 유가 뭐 90달러, 100달러 이걸 놓고 논쟁 중이지만 제가 보기엔 이건 잘못된 논쟁이고요. 올바른 논쟁은 시스템이 물리적으로 원유를 공급할 수 없을 때 또는 공급받을 수 없을 때 유가는 얼마가 될까입니다. 그런데 2026년 현재 이벤트와 관련된 이전에 관련해서 연구된 모델도 없고요. 역사적 선례, 역사적으로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선례도 없고요. 매뉴얼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경험하고 있는 거는요. 역사상 처음이고 최대 규모입니다. 대략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대략 4개월이라는 계산이 나오는데 해결책이 마련되거나 또는 전 세계 모든 이 시장들의 유가, 뭐 기름값 이런 것들이 동시에 재조정된다. 이 둘밖에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드리는 시장의 가격이 동시에 재조정된다. 이거는요. 기름값 위에도 전부 다 재조정된다. 이 소리 됩니다. 에너지, 식량, 해운, 제조업 이 모든 것이 JP모건 차트에 있는 하나에서 아까 뚝 떨어지잖아요. 하나의 선에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넘어가고요. 네, 지방선거 참패 스타머 사퇴 거부. 예, 그럴 줄 알았고요. EU와 유럽연합과 종관계획 강화다. 총리직 도전받으며 맞설 것. 우익당 페라지 맹비난도. 재정불안 우려의 국채금리 상승. 이거는 뭐 우짜가 임해가지고 우짜 유튜브를 들으신 분들 아시겠지만 우짜가 유튜브 시작할 때부터 해가지고 노동당 그래가지고 뭐 보수당 뭐 이래가지고 처음에 보수당이 있었다가 보수당이 맛이 갔죠. 그리고 그 다음에 가지고 노동당이 집권했고. 근데 우짜가 그때부터 계속 얘기했습니다. 다음은 이 둘이 또 막 가고 해가지고 페라지가 있는 개혁당 맞나? 예, 거기가 이제 가지고 뭘 거다. 선거 치르면 거기가 1등 한다라고 계속 지겹도록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는 우짜가 예상했는 대로 된 건데 지금 지방선거라서 총리가 안 나간다 소리죠. 요 관련한 코멘트는 우짜가 내일이나 모레내 가지고 따로 하겠습니다. 좀 시간 좀 맞춰야죠. 뭐 50분씩 맨날 떠들 수도 없는 거고. 자, 넘어가가지고. 자, 이번에 가지고 갑자기 뭐 비행기가 못 보던 비행기가 나왔는데 소제목으로 수호이 57 그리고 R37 공대공 미사일 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스웨덴이 우크라이나에게 요 두 대를 줬습니다. 이게 뭡니까? 사브에서 만드는 340 AEW&C 그러니까 조기 경보기입니다. 이거 두 대를 갖다가 우크라이나에 줬습니다. 근데 이 두 대 중 한 대가 러시아 공군 소속 수호이 57이 쏜 빈펠 R37M 공대공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에 맞아서 격추되었다는 소식이 소문이 계속해서 돌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둘 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측 모두 이거 격추권과 관련해서는 공식적인 확인은 안 해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유럽연합 정보기관들은 러시아제 R37M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이게 사정거리가 얼마나 되냐면 무려 300에서 400km에 달합니다. 그리고 이거 수호이 57에 달리는 레이더하고 조합이 되면요 300에서 400km 날아가서 목표물을 타격합니다. 근데 하여간에 유럽연합 정보기관들은요 우크라이나전이 터질 때부터 러시아제 R37M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에 필적할 만한 전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계속해서 우려해 왔는데요. 사실상 이 건이 맞다. 그러니까 사브 조기 경보기를 갖다가 두 대 중 거 중에 한 대를 떨고 때리면 그 우려가 현실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확인하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측 모두 해서 이거 수호이 57이 R37M 미사일로 해가지고 사브 조기 경보기를 떨궜다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둘 다 공식적인 확인은 아직 안 해주고 있다는 거 이거는 다시 확인해 드리고요. 자, 넘어가서 네, 요거는 해가지고 청정 에너지 투자가 폭감하고 있다 해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석유 메이저 그룹들이 뭡니까? BP, 엑슨, 쉘, 쉐보론, 해가지고 토탈 에너지, 이에나 이건 이탈리아 기업이고요. 이렇게 되죠? 여기 나와 있습니다. 요들 석유 메이저 기업들이 2025년 작년에 에너지 전환, 트랜지션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죠. 에너지 전환 관련 투자를 갖다가 줄이는데 앞장선 것으로 확인됩니다. 뭐 차트 보면 완전히 떡락하고 잡았죠. 폭감했습니다. 석유 메이저들의 저탄소 투자 총액은 작년에 83억 달러로 YOY 작년 그러니까 2024년 대비해서 얼마나 줄었다? 무려 마이너스 65%나 폭감했습니다. 이러면서 2019년 쭉 올라가서 2019년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고요. 그러니까 블룸버그 ENF 여기에서 2015년에 관련 데이터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인데 이거 수익성이 낮은 이른바 청정 에너지 프로젝트나 환경, 사회, 지배구조 이 다 줄여서 뭐라고 합니까? 줄여서 뭐라죠? ESG라고 하죠. 우리나라에서도 억수로 많이 떠들었던 거 ESG 차트가 이렇지. ESG 관련 지출 그러니까 청정 에너지 프로젝트나 ESG 관련 지출을 줄이고요. 메이저 석유 회사들이 자신들의 주력인 석유 및 천연가스 사업으로 다시 집중하고 있다라는 것 갖다가 이 차트를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6년 5월 12일 아침까지 확인한 세상 돌아가는 얘기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회원가입 감사합니다.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